상담 방송 4시 주식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윤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끝이 보이시나요? 백신으로 인해서 기분은 들뜨게 되는데 근데 삶은 갑자기 안 바뀐다고 합니다. 백신의 사용 승인 후 생산 보급까지는 오래 걸리고 또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또 어제는 심지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동절기 확진자 급증에 맞서 뉴욕은요 다시 재봉쇄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언제 끝날까요? 이 주식시장 컨택트조 이제 담아야 할 때 맞을까요? 그런 고민들 저희 4시와 함께 나눠가시길 바랄게요. 비슷한 종목들 있으시면요 저희에게 상담 주시고요. 또 저희가 준비한 종목까지 모두 챙겨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네,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입니다. 모도투자그룹의 최병진 전문가, 오창록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등에서 보니까 반가운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확실하게 잘 하고요. 자, 이제부터 HTS 통해서 특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온테크부터 보도록 할게요. 최근 그리고 오늘마저도요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요 모멘텀이 있는데요. 바로 네온테크입니다. 크게는 드론과 마스크가 있는데요. 먼저 드론 쪽으로는 살펴보면은 어제 여의도에 드론 택시 뜬 거 다들 들으셨죠? 이 상용화 기대감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네온테크는 지난 6월에 이 드론 국책과제 참여 기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 드론과 묶이기도 하고요. 또 마스크 쪽으로는 저번 달에 마스크 제조 장비를 수주한 바가 있어서 마스크주라고 불립니다. 이 두 가지 모멘텀으로 오늘은 고점 기준으로 17%까지 상승을 했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0.3%로 마감됐습니다. 다음은 기아차입니다.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시가총액 10위권 내로 진입 준비 중인데요. 오늘은 11위로 마감이 됐습니다. 기아차는 지난 9월과 10월 국내 완성차 5개사 중 유일하게 내수와 수출 모두 증가세를 나타난 종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기아차가 이번 4분기에 1조 원이 넘는 이익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기아차 엄청난 우상향 중이면서 오늘은 1.5%나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태경케미컬 보시죠. 드라이아이스 관련주로 지난 여름에 여름 테마주로도 엮였던 종목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화이자 백신 운송의 저온 유통, 즉 콜드체인이 필요할 수가 있다면서 어제도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심지어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화이자 측에서 5일간은 냉장이 가능하다던데 태경케미컬을 비롯한 콜드체인주 이대로도 쭉 상승할지 전문가와 이야기해보시죠. 다음은 해운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종목을 흠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HMM입니다. 매일이 신고가인데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까지 9거래일 상승에 하루만 뺀다면 18거래일 연속 상승한 종목입니다. 운임비 폭등으로 해운 대란이 일어나면서 관련주가 강세를 띄었는데요. 그리고 HMM은 10% 상승 마감했습니다. 해운주는요, 대한해운주 보면요, 빼고 보면 아쉽습니다. 대한해운도 이름 그대로 해운주인데요. 역시 수출 전선에 덮친 선박 대란에서 이 4거래일 연속 상승세에다가 이 상승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시가총액이 7천억이나 되는데요. 오늘 무려 상한가에 갔습니다. 이 종목 무섭지만 궁금하네요. 전문가와 함께 진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에서 제가 궁금한 종목
두 종목 골라봤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경 케미컬입니다. 오창호 전문가, 태경 케미컬 예전에 추천주죠? 네, 좀 시간이 좀 많이 흘렀죠. 네. 그래도 오늘 상한가에 갔어요. 네. 이 종목 진단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요 태경 케미컬 종목은 이제 화이자와 좀 연관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최근에 안 좋은 일이 한번 있었죠. 바로 이제 상온 노출 백신 관련된 일이었는데요. 이번에 그 화이자사의 이제 뭐 약품 같은 경우에도 최대 6억 회분에 달하는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배포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이는 이제 초저온 이제 냉동고에서 이 약품을 꺼내서 이제 보냉 기능이 있는 이제 보관함으로 옮겨 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화이자가 이제 영하 70도에서 이제 열흘 동안 이제 백신 1000에서 5000회분 정도를 담아 놓을 수 있는 이제 특수 보관함을 만든 상황인데, 여기에 드라이 아이스가 투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드라이 아이스 수혜를 받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하면은 국내에서 이제 마켓쉐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태경 케미컬인데요. 태경 케미컬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도 한번 시세를 받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좀 많이 단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뉴스가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원래 11월 달에 화이자 그리고 12월이 모더나였는데요. 모더나 같은 경우도 밤사이에 이제 11월 말에 이제 12월 전에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하겠다라는 소식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화이자의 뭐 물량 같은 경우 거기에 플러스 모더나에서 나오는 물량까지도 이제는 소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드라이 아이스가 기존보다 더 많이 필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태경 케미컬이 오늘 장 초반부터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상한가 부근이었죠. 29%까지 상승을 했다가 대부분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손실을 좀 많이 보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단 하루 만에 이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이 어제 저점을 뚫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 그리고 다음 주까지 다음 달 초까지도 한 번쯤은 더 위로 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금일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별로 그렇게 실리지 않았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어제가 이제 1240만 주가 이제 거래가 되면서 훨씬 더 큰 거래량이 실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보다 약 한 68% 정도의 거래량으로 그 가격 위로 뚫고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19 뭐 치료제 백신에 대한 이제 운송 부분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초점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태경 케미컬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의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추세가 오늘 시간의 단위가 거래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내일 갭상승으로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이제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창록 전문가와 함께 태경 케미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한해운 알아볼게요. 최병진 전문가, 이 대한해운이 시가총액이 7천억이 넘는데도 상한가에 갔어요. 이 재료는 아주 힘이 센 재료인가요? 네, 우선은 시가총액이 더 높은 H&M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H&M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4조 원 이상까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한해운은 7천억 원이라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연역이 굉장히 깊습니다. 1968년도에 첫 설립이 돼서 지금 SM그룹의 인수를 당하면서 여러 가지 신규 사업 부분 그리고 기존의 사업 부분을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에너지와 자원 수송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에 따라서 재무구조를 한번 살펴봤을 때 연매출이 1조 원 이상인 부분을 고려를 하고,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1,000억 원 이상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량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업종 그리고 섹터에 있어서 소외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H&M의 상승 기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해상 운송 운임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매력이 더욱더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급등 구간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지금 자리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과거에 있던 고점 부분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앞서 있는 매물대 돌파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 그리고 급등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안전하게 추가적인 목표가, 추가적인 상승 부분은 3,400원 부근이나 이상이 오면 절반 이상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세가 전환되면서 내려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변동성 커질 수 있습니다. 투기 자본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2,500원 부근을 이탈할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해운 이슈와 함께 기술적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한 종목 2종목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잘 견디셨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힘드셨죠? 저희가 보유 종목들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23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전화든 문자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으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시장 좀 보셨어요? 네. 네, 오늘 시장 조금 하락이 나와서 힘드셨죠? 네, 제가 보유 종목들 잘 도와드릴게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공업이요. 현대공업이요? 네. 매수가 비중이요? 매수가는 얼마던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네, 통화하시느라 저와 통화해서 떨리시나요? 그리고 네. 100%를 샀고요. 아, 비중은 100%고요. 네. 매수가가 궁금한데 혹시 수익권이실까요? 아니면 손실권이실까요? 네? 수익권이세요? 아니면 손실권이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런 말 잘 몰라가지고. 아, 그러면은 얼마에 매수했는지 혹시 기억 잘 안 나실까요? 그러면은 한번 현대공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 한번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9,300원인가? 아, 9,930원인가? 아, 그때 그럼 샀어요. 9,350원에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익권이신데요. 앞으로 더 갈 수 있는지, 수익 극대화가 가능한지 한번 물어볼게요. 네. 네, 오창호 전문가. 네. 지금 수익권이시지만 오늘 조금 떨어졌잖아요. 네. 시장 때문인가요? 네, 일단은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제 주식 투자를 아마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네. 일단은 뭐 평균 단가 부분에서 이제 어느 가격에 사셨는지 이제 파악이 되시면은 가장 좋은데 9,450원. 9,450원이요? 네. 그러면 혹시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한 일주일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네. 일 다니니까 네네. 뭐 신경 안 쓰고 그래가지고요. 근데 네네. 저는 좀 중장기로 가져가면 어떨까 해서요. 네네. 일단은 그렇게 매수를 하셨다면은 충분히 괜찮다라고 저는 이제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이 주식 해결사에 나와서 이제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상승할 종목들 중에 가장 이제 공통적인 부분을 이제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일단 현대공업이 실적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매출이 550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작년도 3분기에는 적자였는데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네네. 그럼 이 말은 딱 듣기만 하셔도 이제 좋다라는 느낌은 받으시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할 거는 과연 현대공업이 최근에 5,000원에서 거래가 되다가 지금 10,000원 가까이 와서 100%의 성장을 네. 이뤘는데 주가가 네네.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시청자님도 같이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네, 네. 앞으로. 네. 그래서 일단 그 기존에 이제 뭐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예, 예. 근데 오늘 특징 차우사로 네, 오늘 특징주 중에 하나가 또 기아차였잖아요. 네네. 현대차, 기아차 요즘에 뭐 아직도 그런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뭐 팰리세이드나 뭐 GV나 아니면 제네시스 브랜드 같은 경우가 네, 네. 뭐 제가 지금 가서 당장 돈 줄 테니 차 주세요 한다고 해서 차를 못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네, 요런 부분을 좀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차가 있으시더라도 이제 지금 현대공업이란 종목의 비중이 100%가 다 들어가 있으신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한두 달에 한 번씩 뭐 댁 근처에 이제 현대차 매장이나 기아차 매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한번 그냥 쓱 가셔가지고 지금 이거 잘 나가요? 이거 신규로 살려면은 뭐 몇 달이나 기다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이제 답변이 나오는 게 뭐 3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번에 가셨을 때는 뭐 6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더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반대의 경우가 지금은 뭐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면 살 수 있겠는데요? 하는 경우에는 약간은 이제 좀 유의 깊게 좀 지켜보셔야 돼요. 중장기로 보시더라도 그러한 어떻게 보면 실물 경제를 직접적으로 반영을 하는 게 요 주식시장이거든요. 물론 더 빠르게 반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지금 어느 정도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금 시대 트렌드에 맞게 전기차, 수소차 다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내년까지 쭉 끌고 가신다고 해도 전혀 무방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제가 이걸 네. 뭐 이렇게 주식은 잘 모르지만 뒤져보니까 이게 우자를 차 우자를 만든다 해가지고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럼 계속 갈 수 있겠네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샀거든요. 네, 맞습니다. 시청자분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차량이 많이 팔려야 차량 의자도 많이 생산되겠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현대위아도 쌌는데 그거는 장기성을 띄우면 가져가려고 나는 샀거든요. 이거 네네네. 내가 자꾸 들여다보고 뭐 할 새가 없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일단은 그 차트로 좀 더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네. 앞으로의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왜냐면 매일 통화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차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공업이 올해 거의 4,000원대에서 5,000원대에서 거래가 되다가 이제 폭발적으로 네. 상승을 했어요. 10,000원까지.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냐? 저는 일단 더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 이제 진짜 중장기로 그냥 쭉 묶고 가실 거라면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뭐 비중을 3분의 1이라도 덜었다가 난 나중에 빠지면 더 살게, 요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11,000원 부분 그런 생각이 오면은, 없고요. 그저 위험하지 않으면 쭉 네. 가져갔으면 해서 그러는 거죠. 네. 만약에 이제 단기성의 매매를 하신다면은 신고가 부근인 11,000원에서는 한번 정리를 하시고 이제 내려오면 사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종목 쭉 들고 가셔도 일단 일자 목표가는 이제 한 14,000원, 5,000원까지 지켜보세요. 한번 그러면. 예. 네.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도와주셨어요. 네, 지금 그렇죠. 앞으로 수익 더 크게 보세요. 목표가가 높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상담 풀어드렸습니다. 문자함 들어가 볼게요. 문자함에는 이번에는 파세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 근데 적금을 깨서 13,000원에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는데요. 2133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파세코 최병진 전문가, 제가 이 종목은요 여름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뭔가 추세가 바뀐 것 같아요. 수익권이신데 조금 더 가져갈까요? 네, 우선은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여름철의 계절성을 띠고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
본업을 한번 살펴보면은 석유 스토브나 가정용 가전제품, 그리고 석유 난로나 열풍기 등 겨울철에도 본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품들 라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같은 경우에는 히터나 난로 등 여러 가지 제품들을 확대하면서 겨울철에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점으로 다가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따라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구간대를 꾸준히 유지를 해주면서 우상향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존재하는 고점 부근과 과거에 존재하는 매물대를 가볍게 하면서 한겨울이 다가온 시점 12월 중하순이나 12월 중하순이나 1월 달에 맞춰가지고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여름철 궤적성이 많고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듯이 18,000원 이상 급등 흐름도 나타냈고요. 이 부분이 이후에 이제 여름이 지나고 나서 매집 구간을 형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겨울철이 오기 전에 굉장히 한파가 몰아치면서 이 부분에 맞춰 4분기 실적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생각보다 빠르게 좋아질 것이라는 부분이 주가의 탄력성을 높이기 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이제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는 시점, 그리고 내년 1분기가 1, 2월 달이기 때문에 그 실적 기대감이 2월 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이제 영하 기온들이 꾸준하게 이어진다고 하면은 한파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 고려해서 목표가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안전하게 16,000원 부근이나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탈할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 12,000원 부근을 이탈할 경우에는 충분히 급락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력 이탈 모습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파세코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우량주면 우량주, 급등주면 급등주 모두 다 잘하는 두 전문가인데요. 오늘 갖고 오신 종목은 무엇일까요? 힌트 보시죠.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5글자, 실적, 배당 모두 잡을 전력 정비사. 오, 배당을 콕 집어주신 걸 보니 배당이 좋나 봅니다. 실적 시즌에 맡은 종목 알아맞혀 보세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4글자입니다. 100년초 초콜릿을 먹을 수 있는 그곳. 아, 제가 그냥 초콜릿보다 아니면 감귤 초콜릿보다 100년초 초콜릿을 좋아해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곳이라니 한번 유추해 보세요. 오늘 힌트 좀 재밌는데요. 제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5글자입니다. 실적과 배당을 모두 잡을 전력 정비사라고 합니다. 오창록 전문가, 배당이 좀 큰가 봐요. 네, 조금 큰 편이고요. 실적도 좋고 주가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좀 고개를 들고 있고요. 국가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한글과 영문이 섞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국가기업, 그리고 전력 정비, 그리고 한글과 영어가 섞여 있는 기업 하면은 이 종목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쉽지 않은데요. 네, 아마 찾아보시면 쉬우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종목인지 또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가격 전략과 함께 투자 포인트와 함께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알아볼게요. 4글자고요. 100년초 초콜릿을 먹을 수 있는 그곳. 아, 느낌이 뭔가 오는데 최병진 전문가, 근데 왜 하필 100년초 초콜릿이에요? 감귤도 있고 막 뭔가 많잖아요, 초콜릿 종류가. 네, 아무래도 요즘 같은 시기 이제 질병 이슈들도 있다 보니까 몸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을 최근에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먹고 나서 그런지 귀가 좀 빨간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당을 보충하자, 그리고 그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자리가 저점입니다. 저점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모아간다고 하면은 안정적인 수익, 그리고 달달한 수익도 가능하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달달한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제 또 그 초콜릿 과자 데이였잖아요. 혹시 어제 받으신 거예요?
네, 어제부터 받고 나서 오늘 아침에 조금 먹었는데 그게 네. 잘못되었는지 네. 예, 귀에 열 곳이 계속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믿기지 않는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수익 같은 경우에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게 전문가이기 때문에 종목 오. 하나만큼은 멋진 종목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진 종목이라고 합니다. 힌트를 좀 알아봤고요. 투자 포인트는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리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또 MTN 실시간으로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MTN 유튜브도 들어오셔서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상담으로 돌아가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목소리가 이렇게 뭔가 영하셔서 주식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되셨어요? 예. 어떤 종목 하셨어요? 진원생명과학을 샀는데 진원생명과학이요? 예.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매수가는 42,000원이고요. 네. 30%입니다. 42,000원의 비중 네. 30%요? 예. 매수가가 조금 아쉽네요.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네. 걱정입니다. 예. 그 매수하고 이 종목이 계속 떨어진 것만 보신 거세요? 예. 그러면 한 9월 한 말쯤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네. 예.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저희 전문가가 네. 또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최병진 전문가, 진원생명과학 지금 그래도 주식 어린이신 것 같아요. 지금 5개월 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우선은 지금 자리가 가장 좀 위험한 자리이기도 하면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선은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종목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비중을 적게 들어가신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많이 어느- 들어가셔서. 예. 그렇죠. 예. 혹시 그 당시에 진입을 하실 때 어느 정도 가격선까지 한번 생각을 하신 게 있으셨나요? 5만 원, 5만 원. 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네네네. 내려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개발 부분에 맞춰서 이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한다. 그 네. 부분이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상황이 조금은 달라진 게 화이자나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백신 승인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많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국내 임상 같은 경우가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확진자 수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점을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네. 이거를 글로벌 이제 세계적으로 갔을 때 내세우기도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진원생명과학에서 미국의 FDA 이상을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한 부분이 이제 부각을 받는다. 아니, 국내 1 이상을 신청했고, 치료제 1상을 미국에 신청했다 하던데요. 네, 미국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네. 드리는 게 네. 국내는 이제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네, 왜냐면은 미국이 이제 FDA에서 승인을 받으면은 그래도 네. 우리나라도 사용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받은 부분은 이제 그만큼 효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재료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이제 진행하는 기업들이 옥석 가리기 식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뭐 글로벌 확진자 수 추이를 보면은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부 주에서 봉쇄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대신에 이제 보유를 하시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슈팅이 나온다, 올라온다고 하면은 네. 그 42,000원까지는 다소 힘들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슈팅이 나오면서 올라온다고 하면은 우선은 한 34,000원에서 38,000원 부근을 한번 설정을 하셔가지고 이 구간대로 오면은 비중을 절반 이상이나 한 10%까지만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만약에 무너진다 하면은 이게 떨어지면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손절 라인은 좀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돼요. 22,0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얘가 급락 가능성도 있는 게 예전에 주가를 보시면은 굉장히 낮은 가격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3,000원 부근에서 지금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수익본 자금들도 많아서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 치료만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치료제나 이제 예방 백신이나 이런 게 상관이 없는 게 네. 우선은 이제 임상 진행 여부가 이제 단계별로 있잖아요. 1상이냐, 네. 2상이냐, 3상이냐에 따라서 재료 가치가 달라져요. 신약 개발업체들 같은 네. 경우에는 2상을 진행했을 때 네. 패스트 트랙 관련한 이제 기대 심리도 생겨나고요. 네. 그리고 3상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도 할 수 있다. 보통은 네. 2상부터 그런 심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세력들 또한 이것을 이용을 하려고 할 거예요. 우리나라 결과치보다 미국을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빨리 반등이 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얼른 빨리 손실이 최소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화 상담 풀어드렸고요. 문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자 하면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또 눈에 쏙 들어오네요. 이걸 풀어볼게요. 6,700원에 비중은 5%, 손절가와 목표가 부탁드려요. 8627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 종목 풀어볼게요. 지금 이분 매수가가 괜히 제가 더 아쉬운 게 최근 고가예요. 6,700원이. 그리고 오늘 조금 낙폭도 5% 넘게 있었는데 오창호 전문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어떡하죠? 네,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한번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거의 52주 신고가에 매수를 하신 상황인데요. 10월 13일 날 이제 고가가 딱 6,700원이라서 이제 시청자님의 매수가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행인 거는 그나마 비중이 5%고 이 종목이 엮여 있는 섹터가 이제 자유주행 섹터다라는 점을 봤을 때 한 번쯤은 5%에서 뭐 가능하시다면 15%까지 추가 매수를 진행해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매수를 뭐 현재가 부근 5,000원에서 5,300원 사이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다라고 했을 때 비중이 크면 클수록 아마 평균 단가가 5,000원 후반대까지 내려올 겁니다. 그냥 5%만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6,000원 정도가 그 평균 단가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테슬라에서 밀고 있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인 레벨 5 단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4단계를 언급한 만큼 이 자율주행은 앞으로 시대의 흐름상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섹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일단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하시고 원래 매수가였던 6,700원에서는 뭐 5%든 아니면 절반이든 꼭 한번 덜어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상승 시에는 목표가는 한 8,000원까지 좀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못 하셔서 이제 손절만 기다리고 있다. 나는 손절가 지금 가격에 알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이제 4,500원까지는 한 번은 더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손절보다는 이 종목은 빠지면 빠질수록 어떻게 보면 분할 관점으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좋은 종목이니까요. 지금 손실권이라서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화와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식 고민 해결! 버틸까 팔까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이전 추천주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먼저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부터 리뷰 도와드릴게요. 그동안 주신 종목들인데요. 제우스, 이츠한불, 태경케미컬, 현대백화점. 최근에 특징주였던 종목들, 잘 갔던 종목들이 딱 보입니다. 그중에서 저는 태경케미컬이 보이는데요. 오늘 상한가에 갔잖아요. 오창호 전문가, 오늘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신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우스 종목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제우스 종목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게요. 이렇게 쭉 가더라고요. 더 버틸 각인가요? 네, 일단은 뭐 소부장 관련 주들이 큰 폭의 상승이 없이 조정받을 때 조정받았었는데 제우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버틸 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소부장 관련해서 일본에서 이제 독점이었던 이제 세정 장비에 대한 국산화를 어떻게 보면은 목표로 삼고 이제 최근에 이제 공장까지 이제 개설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면 볼수록 더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추가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일명 소부장 섹터의 종목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흐름. 근데도 실적들은 잘 나왔는데도 강하지 않았는데 제우스가 그 사이에서 툭 치고 나온 이유는 그러한 실적 부분뿐만 아니라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올라가는 종목에는 항상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들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22,000원으로 목표가를 상향을 했었는데요. 한 번 더 상향을 해서 25,000원까지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까지 지금 목표가를 상향하셨습니다. 그런데 5,000원 전문가 22,000원이면은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넘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이잖아요. 네. 신고가 매매는 어떨까요?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본과 이제 수출 규제 이슈가 있은 다음에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가장 크게 상승세를 지금 현 시점에 보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차트를 보면은 이제 월봉입니다. 이게 이제 월봉으로 이제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이제 월봉인데요. 뭐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역사적 신고가는 22,250원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계속해서 뚫지 못했었던 이제 2만 원만 어떻게 보면은 지켜져 준다면은 다시 한번 회사의 주가 자체에 레벨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좀 예측해 보면은 2013년도에 뭐 5,000원에서 뭐 2만 원까지 올라갔을 뭐 4배까지는 안 되겠지만 충분히 내년도 중에는 3만 원까지도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위로 업사이드를 엄청 크게 보셨습니다.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자, 여러분들은 홀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또 리뷰 도와드릴게요. 그동안 추천 주신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현대오토에버, LG전자, DK라. 역시나 다 최근 추천주인데요. 지금 큰 수익 주셨습니다. 최병진 전문가, 오늘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네, 최근에 추천드렸던 현대오토에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가 지금 시가총액이 엄청 무거운 1조가 넘는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또 급등이 나왔어요. 앞으로 어떤 각일까요? 버텨볼 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 그룹의 이제 계열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디지털 뉴딜이나 이제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지능형 교통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구축에 있어 최대 수혜 기업이라고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현대 기아차 그룹이 이제 신사옥 건립을 위해서 삼성동의 한전 부지에 10조 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이후 GBC 건립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현대오토에버가 여기에 여러 가지 시스템, 네트워크스 부분을 한번 적용을 하고 공급을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맞춰서 실적이 올해 말 아니면은 내년에는 사상 최대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꾸준한 실적이 실적주에 변환되는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여기에 현대 기아차의 프리미엄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런 프리미엄 가치 그 부분도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좋은 종목이니까요.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오창록 전문가의 제우스, 세정 장비 국산화 모멘텀 지속, 추가 상승 보고 홀딩이라고 알려주셨고요. 현대 오토에버도 높아지는 기업 가치, 그룹 내 합병 기대감 홀딩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버틸까? 8각이었습니다.
준비해온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5글자인데 실적과 배당 모두 잡을 전력 정비사라고 합니다. 오창록 전문가, 네. 사실 이런 전력 정비사 얘기 나오면 전 네. 너무 어려워요. 네, 저도 잘은 네. 모르는데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네. 어떤 네. 종목이에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한전 KPS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전력공사 계열의 이제 발전 설비를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요. 자세히 좀 설명드리면 이제 전력 설비를 정비하는데 이게 이제 화력, 원자력, 그리고 송변전 등과 관련된 이제 기술 개발이나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영위를 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셨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영위하던 이제 사업적인 이제 화력이나 원자력 쪽에서 이제 내년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제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외형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약간 뭐 전체적으로 안 좋긴 했지만 사실 코로나19 수혜 업종이 아닌 이상은 뭐 사실 좋은 섹터가 그렇게 없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바탕으로 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경영평가 등급이 뭐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은 이제 성과급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비용 이슈도 한 번쯤은 있겠지만 이 회사가 이제 해외 매출이 점점 증가를 하면서 회사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이러한 외형 성장으로 충분히 이러한 비용 이슈가 생기더라도 내년에 커버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2분기에 이제 발전소의 이제 정기 어떻게 보면은 검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정비 일정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2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았었는데요. 3분기나 4분기부터는 그것이 이연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뭐 2분기에 나왔어야 할 실적이 3분기에 몰아나온다 아니면 4분기에 몰아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간 실적은 크게 차이 없이 잘 순항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도 이제 연말이 이제 다음 달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배당주에 대해서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는 투자자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도 쭉 현 주가 대비해서 4%에서 5% 정도의 배당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배당을 좀 노려보는 부분도 충분히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기존의 이제 발전 정비 사업의 경우는 계속해서 수익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약간 언급드렸었던 신재생 에너지 부분인데요. 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이제 태양광, 풍력, 그리고 연료전지 관련된 부분에 이 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이미 수주는 다 마쳤습니다. 수주를 맞춰서 내년, 내후년까지 이제 안정적으로 회사의 매출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뭐 다시 이제 코로나19가 좋지 뭐 팬데믹이 다시 오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 정책과 맞는 이제 그린 뉴딜과 맞게 이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다 할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점대를 뚫지 못하면서 고점이 좀 낮아지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이번 주 9일부터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오늘 딱 음봉을 기록을 했고 딱 120일 이평선 맞고 올라간 모습을 봤을 때 충분히 지금이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장기 종목인 만큼 조금 길게 잡겠습니다. 목표가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창록 전문가가 준비한 종목은 한전 KPS였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알려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꼭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가 준비한 종목 알아볼게요. 4글자고요. 100년초 초콜릿을 먹을 수 있는 그곳. 100년초 떠나요 셋이서.
얹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 종목 왠지 제주도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곳에 네. 가면은 이 초콜릿을 유난히도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종목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명 네. 말씀드리자면 제주항공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애경홀딩스의 핵심 자회사이자 굉장히 애경산업과 함께 홀딩스 그리고 이 그룹 자체를 이끌던 기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LCC 업황의 호황기에 접어들면서 톱스타들도 많이 대거 이제 모델로 발탁을 하였고 그 효과가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뭐 별에서 온 그대인 김수현을 이제 모델로 쓰면서 그때가 가장 호황기였고요. 그 이후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슈에 따라서 적자폭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이제 이스타 항공을 인수를 안 한 부분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한 7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부터 이제 4분기부터 1분기까지는 실적 개선세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화물 관련해서 이제 항공 운송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이나 티웨이항공이나 여러 가지 항공업종들이 부각되는 시점이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한번 모아가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나 미국의 코로나 백신 개발 기업들이 승인이 난다고 하면은 그 백신 같은 경우에는 빠른 기간 안에 저온에서 국가 간 이동을 해야 됩니다. 국가 간 이동을 하려고 하면은 해상 운송보다는 항공 운송이 꼭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LCC 업체들 또한 호황기에 접어들 수도 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연말 연시가 중국인들이 이제 관광 우리나라로 오는 시즌이기도 하기 때문에 연말 연시 시즌에 맞춰서 충분히 실적 기대감 그리고 적자폭을 줄이고 흑자 전환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과거에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 있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박스권 부근에서 매집 구간을 형성을 하다가 실적 발표 이후 그리고 최근에 항공 운송 관련해서 호재성 이슈로 인해 지금 장기적인 구간대는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이 구간대에 맞춰서 지금 이 가격대만 강하게 돌파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2만 원 부근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2만 원 이상부터는 약간의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전한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우량주 성격이나 이제 실적 부분에서도 테마성을 좀 겸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한 목표가로는 18,000원 부근 한번 잡아드리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14,000원으로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최병진 전문가가 준비한 종목도 알아봤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좋은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4시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